네, 안녕하십니까. 칸 모델 5단계 중 2단계 직감 모듈에 해당되는 윤리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어제에 이어 칸 모델 2단계 직관 모듈 윤리관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리관, 네, 양심적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을 담당했던 아이히만은 자신은 그저 상관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했을 뿐이다. 역할에 충실했던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아이히만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사건에 연루되었던 일부 공무원들은 하기 싫었지만 뭐 상사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주어진 일을 근면하게 수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슈미츠가 양심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경회로의 작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양심이 나타나는 모습, 개인의 성향일까요? 아니면 학습되고 또 훈련될 수 있는 걸까요? 음, 정말 중요한 말인데, 과연 양심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지, 또는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은 양심적이지 않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음, 양심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를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죠. 양심은 존재하는 거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심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심적인 행동이라는 이 개념을 다루어야 합니다.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참 역설적이게도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갈등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평소 때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심적인 행동이란 결국 비이기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미국의 법률학자 린스타우트 학자가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는데요. 양심적인 행동에 대한 뭐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행동 경제학과 게임 이론이 그것인데요. 여기 이제 알버트 터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재수의 딜레마라는 거를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주황색이 범죄자인데요. 둘 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자, 왼쪽이 자백을 하면 형량 감면을 받아서 2년을 감형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자백을 하면 나는 형량 가중으로 10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둘 다 부인을 하면 형량을 감면이 돼서 1년만,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하면 역시 형량이 가중이 되어서 15년씩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면 자기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아, 자백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협력보다는 배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복하게 되면 이 재수의 딜레마와 같은 시험 게임이 반복될 경우에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협력하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자,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회적 게임입니다. 기부 게임, 일명 사회적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그중 일부를 공동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부하면 모두 다 혜택을 받지만 기부하지 않고 남의 기부에 편승을 하면 개인의 이득이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A, B, C, D 네 사람에게 20만 원을 줍니다. 선택
일이 있어요. 20만 원은 다 혼자 갖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인은 20만 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시 1을 보시면 선택 A는 기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C, D 순으로 B가 5만 원, C가 10만 원, D는 20만 원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 이 기부를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데 기부 총액의 두 배를 곱해서 기부한 사람 수만큼 나눠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는 A는 최종적으로 40만 원을 획득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D는 기부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만 25만 원으로서 가장 적은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무임승차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런 무임승차 효과를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다른 사람도 기부할 거라는 믿음, 그다음에 감시자가 있을 때, 그리고 평판 시스템이 작동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행동이라는 게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반복 학습, 감정적 보상에 기반이 될 때 비이기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보시는 이제 마틴 노악 교수는요, 진화생물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양심은 진화의 결과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협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다섯 가지 경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친족 선택. 아버지가 좀 손해를 봐도 아들이 이익이라면 기꺼이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혈연이죠. 두 번째는 직접 상호성. 내가 널 도와주면 너도 날 도와.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이럴 때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접 상호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상대방이 나를 직접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평판이 형성이 됩니다. 누군가 나의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평판을 통해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간접 상호성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상호성인데요. 같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학연, 지연 같은 거죠. 뭐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만 조직 내 파벌이 또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경로, 집단 선택. 협력적인 집단이 비협력 집단보다 경쟁했을 때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마틴 노악 교수는 이 다섯 가지가 진화적으로 양심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비이기적인 행동, 이 친사회적인 행동, 이게 인간 사회를 지통하는 구조적인 조건이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착하기 위해서란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진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진화가 선택한 가장 세련된 생존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천안시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했는데요. 뭐 전국의 시청 군청들이 주차장을 유료화시켰죠. 위 사진은 주차장 유료화하기 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아래 사진은 주차장 유료화 시행 후 한적해진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유료화 첫날부터 불법 주차도 해소가 됐고요. 방문 민원 중심의 공간이 재배치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익입니다만 공직자가 이런 정책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공동 전체를 위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도 좀 고려하고요. 어, 어찌됐든 좀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런 민원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아, 원래는 시청, 군청의 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데, 자신의 이익만 챙긴 분들이 있죠. 결국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해졌는데, 이제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전통적인 경제적 해결책이
이제 민영화입니다. 예, 유료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단점은 비용 증가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이제 찾은 또 다른 해결책은 자발적인 기부를 장려해서 민영화의 단점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에서 60%는 자발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험 시간은요, 행동경제학적인 해결책. 자, 우리가 주차장을 유료화시킨 민영화 방법 말고 행동경제학적인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 보겠습니다. 대충 방향성은요, 기부액을 공개한다든지, 돈을 적게 낸 사람을 응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정의 기부액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로 이타적인 행동의 비율을 늘렸다는 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영화 방법 외에 새로운 해결책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퍼실리테이션으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험을 마쳤고요. 자, 그래서 이 체험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같이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결국 사회 규범이라는 게 배려심이 아니라 어떤 돈으로 작동이 될 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가 돌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공직자 사례 중에 또 하나인데요. 미국 공직자입니다. 프랜시스 올던 켈시라는 박사님이시고요.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 담당을 썼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임산부 입덧 방지제인데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약이 허가받고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머렐사도 미국 내 약품을 이제 허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임상 실험의 어떤 결과가 이제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뭐 1년 넘게 음, 프랜시스 올던 캐시 박사님이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1년 시간이 지날 즈음에 유럽에서 이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형아가 수만 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미국 내에 아주 대단한 공직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 케네디 대통령 상도 받기도 하고 그랬죠. 자, 비슷한 얘기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참사입니다. 유치원생 19명, 그다음에 성인 4명, 총 2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화성군에 이제 역시 허가 담당을 했던 모 계장님이 이제 외압을 받았죠. 실제로 이제 시랜드 청소년 뭐 원장이 압박을 받기도 했고, 뭐 군수를 통해서 외압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원래는 컨테이너에 너무 허름하게 이제 한 거라 이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계속 반려를 했는데 결국은 인사이동 배치가 돼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와서 결국 이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여기 참사가 일어나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뭐 또 대한민국의 공직자 소방관이죠. 이분의 왼쪽 가슴에 나는 장기 조직 기증을 희망합니다라는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미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신 분이지만 현장에서 혹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자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문신으로 새긴 거죠. 이게 이제 타투이스트라고 문신을 새기는 분의 SNS를 통해서 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정말 고무적인 것은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직자의 신념 있는 행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경훈 소방교였고요. 그래서 양심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개인의 뭐 남몰래 실천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뇌과학적으로요, 이건 가능하고요. 행동경제학적으로 보상 구조가 있으면서요, 진화생물학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것. 결국 양심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신 우리 조원분들과 함께 공직자로서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가치 내재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 공직자로서 또 어떠하게 해야 할지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런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